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능력 1급 3D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팀 액세스 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하셔가지고 시험 응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서로는 우리 첫 번째 고사실을 입실하게 되면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문항을 풀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고사실 입실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상공회소에서 여러분들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수험표에 좌석 번호를 배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좌석 번호에 여러분들 앉으시게 되면은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점검은 필수고요. 그냥 이렇게 작동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이 마우스 포인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너무 빠르다 같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환경대로 좀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어판에 들어가서 마우스랑 또 키보드 같은 경우는 또 글자를 칠 때 우리가 쭈르륵 치다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쫙쫙쫙쫙 적혀야 되는데 내가 타이핑을 주르륵 해도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씩 또는 한 획씩 찍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같은 경우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가운데다 놓고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림하고 빠름 쪽으로 움직여 보면서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환경대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여러분들 속성 건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는요. 키보드 똑같이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 입력 시간하고 반복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길게랑 느림 쪽은 추천을 안 드려요.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타자 칠 때 아마 한 글자씩 또는 한 획씩 적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짧게랑 빠름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잘 모르시면은 이 길게랑 짧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밑에 키 반복 속도 테스트에다가 한번 글자를 타이핑 해보시게 되면 왜 수영쌤이 길게 느림 쪽에다가 추천을 안 했는지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짧게랑 빠름 쪽을 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세스 시험을 보실 때 이제 액세스 2010 버전을 여시게 되면요, 요렇게 실행 후 탐색창에 목록 표시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 표시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범주 탐색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개체 유형을 체크해 주시고 그룹 기준 필터에서 모든 액세스 개체를 눌러주시는 것이 차후에 작업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테이블이면 테이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편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레코드 원본이라던가 컨트롤 원본, 그 다음에 해당 필드가 텍스트 형식인지 숫자 형식인지 날짜 형식인지를 파악할 때가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처음부터 세팅을 하실 때 모든 액세스 개체 여기 버튼 눌러서 개체 유형이랑 모든 액세스 개체 이 두 개를 체크를 하신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파일에서 옵션이라는 거를 들어가 주시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뜰 겁니다. 거기에 문서 창 옵션에 창을 겹치기를 여러분들 설정해 주세요. 기본은 아마 여러분들 탭 문서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거를 창 겹치기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DB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액세스 파일을 다시 껐다가 켜야지만은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처음에 탭 문서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붙어 있어요. 문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서를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 겹치기를 누르는 거거든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자의 개체가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한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말 그대로 창 겹치기, 겹쳐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도 창 겹치기를 하는 것이 작업할 때 편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각 문항을 풀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딱 시험 나가시게 되면은 엑셀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액세스 시험지를 받게 되는데요. 액세스 시험 경우는요, 여러분들 암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딱 시험이 화면이 딱 풀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암호를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암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시험과 정기시험이 동일하기 때문에 엑셀은 우리가 암호를 입력 안 하지만 액세스는 암호를 입력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외부 데이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기본사항이고 엑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끔 이제 보안 경고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안 경고 뜨실 때 컨텐츠 사용에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뒤에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안 경고가 나오신다 그러면 컨텐츠 사용으로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데이터 위치는 여기 C에 OA 폴더가 아니라 이건 DB 폴더입니다. 엑셀은 OA 폴더고 액세스는 DB 폴더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꺼내다 쓰시면 되고 실격 처리 사항들은 여러분들 각각 다 확인을 보셔야 되고요.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기본값 저장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간 45분 만에 반드시 저장하고 저장까지를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 액세스 파일은 여러분들 전송하는 뭐 그런 버튼 따로 없고요. 저장만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감독관 PC로 다반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엑셀이랑 다르게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뒤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뒤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윈도우 10에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윈도우 10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세스에 보시면 이 속성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는 우리가 F4라는 단축키가 있는데 이 F4라는 걸 누르게 되면 속성 시트가 열려졌다가 닫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 시트가 열어놓은 상태로 흔히 뭐 데이터 시트 보기라던가 뭐 폼 보기 아니면 보고서 보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응답없음이라는 현상이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막 돕니다. 이렇게 돌다가 도는데 이게 그냥 바로 뜨면 상관이 없네. 이러고 막 3분, 5분, 막 10분 이렇게 막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공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저는 이제 윈10이 아니라 윈도우 7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시는 분들은 윈도우 10이시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상공에서마다 다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여러분들 속성 시트를 좀 닫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용어를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엑셀이랑 액세스 용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액세스 용어 풀이를 하자면 레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코드는 자료라는 뜻이고요.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는 질문이나 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세스로 얘기하면 보통 쿼리가 나오려면은 테이블로부터 보통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먼저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시 그거에 필요한 질문 질의를 만드는 것이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은 자료의 근원지라는 뜻이에요. 그 자료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보통 테이블이나 쿼리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자, 바운드 시킨다. 그 다음에 언바운드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바운드란 뜻은 연결이 시켜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언바운드,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이 지금 끊어져 있다. 뭐 이렇게 컨트롤 원본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는 뜻은요, 어떤 값이 표현되는 칸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머리글은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엑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필드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엑세스에서는 레이블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표현되는 각각의 엑셀은 셀들이 있죠. 그 셀들은 여기서는 엑세스에서는 보통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필드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구성하는 제목 행이고요. 엑셀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은 레코드 원본의 필드 이름들이에요. 즉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의 근원지 테이블이나 쿼리죠. 그럼 컨트롤 원본은 뭐냐? 이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나온 그 필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처음에 많이 헷갈려가지고 막 레코드 원본, 컨트롤 원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세스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반드시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엑셀과 액세스 함수의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함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엑셀에서는 if 함수지만은 액세스에서는 IIF로 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average 함수가 액세스에서는 AVG로 쓰고요. 엑셀에서는 upper라는 함수가 있어요. upper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소문자에서 대문자를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액세스에서는 upper가 아니라 ucase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씁니다. 반대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lower 함수 같은 경우는 액세스에서 lcase라는 용어로 쓰고요. 엑셀에서는 value라는 함수가 여기서는 VAL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앞에 D가 들어가는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 즉 D 함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액세스에서는 앞에 D가 들어가는 함수를 도메인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함수가 앞에 D가 들어가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실 때요, 여러분들 필드명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앞뒤로 여기 액세스에서는 대괄호로 감싸지만은 이제 단순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도메인 함수, 이제 앞에 D가 들어가는 걸 도메인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dsum이라든가 davg, daverage 같은 이런 함수들은 그 필드명을 반드시 이거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어떨 때가 필드가 대괄호고 어떨 때가 큰 따옴표로 감싸주는지를 많이 헷갈려해요. 그거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입력할 때는 앞뒤로 대괄호를 감싸는 게 맞고요. 대신에 단순 텍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열들이죠. 큰 따옴표, 블라블라블라, 큰 따옴표 이런 문자열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도메인 함수에서 필드명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역시 대괄호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각각 풀어볼 건데요. 이제 문제 1번은 DB 구축이라 해서 테이블 완성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테이블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조건대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는데 보통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이 이런 입력 마스크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력 마스크를 따로 밑으로 아래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0이 뜻하는 게 뭐고 9가 뜻하는 게 뭐고 샵, 대문자의, 소문자의 이런 각각이 뜻하는 건지 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은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래요. 그것이 제가 밑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사용자 지정 기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기호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기호 저장을 하겠다는 0이고 저장하지 않겠다는 생략이나 1입니다. 즉 이 하이픈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세미콜론하고 0을 적어준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 자동으로 S-05 할 때 이걸 하이픈을 우리가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고 S라는 것도 요것도 우리가 이 조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라는 조건은 영문 대문자 한 개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완성해서 이제 아까는 1번 문제를 제가 캡처를 뜬 거고요. 그 다음 밑에 2번부터 5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2번 문제에서는 문항의 유효성 검사 규칙 문제가 여기서 나왔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우리가 함수 사용할 때 앞에 둥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시수 필드에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뭐뭐 사이 1부터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이죠. 그러니까 between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써서 하는데 여기서 는 between 하시면 안 됩니다. 오답이에요. 엑셀처럼 함수를 쓰실 때 는을 적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가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죠. between 1 and 8 는이 생략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랑 똑같은 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부터 8까지니까 1 이상이면서 8 이하다. 이렇게 부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으로 쓰셔도. 그래서 꼭 여기 문제에서 between이라는 함수를 써라 라는 내용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정한 값 외에는 필드에 다른 값이 못 들어가도록 제한을 거는 것이 유효성 검사고요. 각각들은 한 번씩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쭈루루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있는데요. 즉 엑셀에서는 today라는 함수가 XS에서는 date 함수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w 함수는 XS에서도 똑같습니다. now를 쓰게 되면은 오늘 날짜랑 시간이 같이 나오는 것이고, 엑셀에서는 today이지만은 XS에서는 today 함수가 아니라 date 함수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셔도 되고 캡처를 하나 좀 떠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나 유효성 검사 외에요. 이제 나머지 DB 구축 조건은 지문을 잘 읽어보면은 필드 속성에서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2번 유효성 검사 규칙은 했었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뭐뭐뭐가 기본으로 입력돼도 설정한다.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값에다 주면 되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껏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네 번째도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래요. 인덱스? 여기 인덱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학생 필드의 연락처 필드에는 비인 문자열을 허용. 여기서 보면 비인 문자열 허용. 이렇게 여러분들 눈치껏 찾아가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DB 구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나 콤보 상자 조회 속성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여기 부분도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각 그 문제의 지문을 잘 읽어보면서 제시된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외부 데이터에서는 많이 문제될 건 없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조회 속성 하실 때 좀 봐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창고 코드와 창고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왼쪽이 창고 코드, 오른쪽이 창고명. 즉 열로 얘기하면은 열이 두 개가 표현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조건에서는 열을 두 개로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치껏 열 두 개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열 너비는 각각 2.5cm로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2.5, 여기도 2.5라는 소리입니다. 그 구분을 이런 식으로 2.5 세미콜론 다시 2.5 이런 식으로 각 열을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캡처를 지금 떠났죠? 아까 언급한 열 개수가 지금 두 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도 2.5 2.5하고 세미콜론하고 2.5.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액세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딱 2.5가 2.5로 안 나와요. 뭐 2.501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계 설정 문제가 또 DB 구축에서 나오는데요. 이 관계 설정도요,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게 되면은 뒤에 폼이라던가 쿼리, 보고서가 그런 개체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뒤로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시게 되면은 뒤에 문제가 다 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여러분들 문제 유형들이요, 우리가 이제 액세스에서는 기본키가 있고 외래키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키를 갖게 되는 필드가 보통 이제 이렇게 1이라고 합니다. 1. 그 다음에 기본키를 제외한 외래키를 우리가 M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외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보통 기본키는 1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키를 제외한 외래키는 M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대 M의 관계다, 아니면 1대 다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를 설정할 때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기본키에서 이런 식으로 외래키 쪽으로 끌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거꾸로 외래키에서 기본키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 설정할 때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 수정인데요. 폼은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요. 이렇게 그림 완성본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단일 폼이냐 연속 폼이냐,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 폼의 각 명칭을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레코드 선택기고 뭐가 탐색 단춘지를 여러분들 명칭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밖으로는 여러분들 뭐 폼 머리글이라던가 본문,
그 다음에 폼 바닥글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명칭을 설명드렸죠. 바운드가 무슨 뜻이고 언바운드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영역 쪽에 보시면 여기 함수 부분 이쪽이 우리가 이제 뭔가를 구해서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보통 여기는 썸 함수라던가 카운트, avg, 평균과는 avg, 그 다음 도메인 함수들이 출제를 하고요. 문자열하고 함수 사이에 이 %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띄어쓰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총 시수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해서 잘 띄어쓰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 함수로 여러분들 출제가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는 카운트 괄호 열고 필드명이 아니라 별, 즉 에스테리스크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거의 다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거의 이거는 문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보통 카운트하고 필드명하고 에스테리스크 넣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널값이라 그래서 빈 것까지 세주냐 안 세주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언급이 없으면 보통 는 카운트 괄호 열고 에스테리스크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보여드린 게요, 이게 뭘 보여드린 거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단일 폼이에요. 즉 값이 내가 하나만 나오는 것들, 이름 김민아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연속 폼을 했기 때문에 폼의 이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자료가 보여지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연속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 자체가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이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단일인지 연속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형 폼 수정 중에서 이제 2번 문항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이게 이제 1번 문항이고요. 얘가 이제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경우는 도메인 함수 dsum, davg, dcount, dmax, dmin, dlookup 이라는 함수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부 서식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함수 말고는 조건부 서식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출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캡처본에 보면 dsum이라는 도메인 함수가 나오고, 옆에 보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오죠. 같은 2번 문항이어도 여기에 랜덤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함수 공식을 제가 적어놨어요. 는 d 하고 블라블라블라 괄호를 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메인 함수는 필드명을 그 대괄호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감싸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내가 블라블라 할 필드명, 다시 큰 따옴표 닫고 콤마, 큰 따옴표 쿼리 이름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 조건식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이런 거 보시고요. 조건식의 공식은 필드명은 컨트롤명입니다. 또는 필드명은 찾을 값,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드명을 확인하실 때 아마 이제 레코드 원본으로 찾아 들어갈 거예요. 이 필드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 쿼리로부터 또는 이 테이블로부터 그 두 개를 우리가 싸잡아서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죠. 레코드 원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필드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 필드 이름이 캡션으로 해서 흔히 눈속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이름은 A라는 건데요. 근데 내가 캡션으로 속여가지고 이거를 가라고 적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구하려는 원본 필드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캡션 값이 아니라 실제 원본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레코드 원본을 찾아 들어가서 그 필드가 예를 들어 텍스트 형식인지 뭐 숫자 형식인지 날짜 형식인지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파악을 하면서 이 필드 이름이 진짜 내가 찾고 있는 필드명이 맞는지, 캡션 값으로 둔갑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갖다가 하나 예제를 든 겁니다. 각각이 다 지금 큰 따옴표로 감싸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보면은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즉 이것이 레코드 원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중에서 시수라는 필드를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찾아서 뭐하냐, 학과가 회계 학과들만 dsum 더해주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식이 예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요. 그 2번 문항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 함수를 했었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이 출제를 한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수식 앞에 등호라는 걸 삽입을 하지만 액세스 조건부 서식에서는
앞에 등호를 여러분들 생략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필드명은 반드시 앞뒤로 대괄호로 감싸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오답이에요. 는 입고 수량, 는이라는 것이 작성이 됐죠. 그래서 오답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라는데 입고 수량을 대괄호로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다 했죠. 우리가 등호도 쓰고 대괄호도 해버렸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대괄호 입고 수량 대괄호 이상부호 50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 서식할 때 엑셀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단추 생성을 해서 폼 닫기 버튼을 제작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고서 열기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읽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은 여기 단추 컨트롤 생성을 하는 소리가 단추고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매크로 이름이 지금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보면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나 되어 있어요. 즉 매크로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매크로의 이름이 존재한다 그러면 만들기에 매크로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고 차후에 우리가 속성 시트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물려주시면 돼요. 내가 만들었던 것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중요해요. 요거 반드시 매크로 이름이 존재하면은 만들기의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서 출력이 하려면 함수를 매크로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는 매크로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내가 그 보고서 이름을 집어넣고 보기 형식도 내가 인쇄미를 보기로 한다 했으니까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속성 시트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닫기 매크로 닫기가 아니죠. 요 문제죠. 보고서 출력이라는 요 단추. 그래서 얘를 속성 시트에서 온 클릭에 보고서 출력으로 지금 눌러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함수는요. 보고서 열기는 오픈 리포트, 그 다음에 폼 닫기는 클로즈고요. 우리가 보통 그 클로즈가 원래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클로즈 윈도우가 정식 명칭인데 실제로 매크로 함수 하실 때는 클로즈라고만 타이핑 하셔도 자동으로 클로즈 윈도우라고 플레임으로 작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오픈 리포트는 다 그대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 클로즈만 CLO SE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클로즈 윈도우로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세 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고요. 보고서 쪽이고 보고서는요 여러분 문항 중에서 대부분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문제처럼 그 테이블 완성처럼요 보통 대부분 속성 시트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밖에 별도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5번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페이지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전체 페이지는 대괄호 페이지스 S자 즉 복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현재 페이지는 대괄호 페이지입니다. 단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에 5페이지 중 2페이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대괄호는 대괄호 페이지스 이것이 전체 페이지죠. 여기서 오르면 5라고 나타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쭈루루 우리가 문자 쓰다가 요것이 2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명칭이 어떻게 써지는지 페이지스랑 페이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3의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중에 이벤트 프로시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이제 1번에 이 문제 그 3의 1에 대한 조건이고요. 얘는 이제 또 2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에서는 이제 조회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두 커맨드 개체라는 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필터, 그 다음에 리코더 소스, 그 다음에 리코더 셋 클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새 레코드가 추가가 되고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프로시저에서는 ACU, REC라고 표현을 합니다. REC가 레코드 약자고요. U는 새롭다. 그 다음에 추가된 레코드에 TXT 봉사 내용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포커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그 마우스 커서를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to command go to record AC 데이터 폼 쪽으로 우리가 자료를 뭐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봉사 내역 관리로부터 폼으로부터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하겠다. 그 후에 txt 봉사 내용.set focus txt 봉사 내용 쪽으로 내가 마우스 커서가 가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동일 폼, 어차피 같은 폼이잖아요. 봉사 내역 관리 폼 같다면 얘기를 하지 다른 폼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to command go to record ACUREC 그 다음에 txt 봉사 내용.set focus 이렇게 줄여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속성으로 갈 겁니다. 필터. 요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씨앗 정보 찾기 폼에서 txt 찾기 컨트롤에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한 다음에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이렇게 돼 있고, 필터는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필터 쓰실 때 이거 구문 외우셔야 돼요. 미점 필터는 그 다음에 필드명은 컨트롤명,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미점 필터 온은 true까지, 왜냐면 내가 걸러주는 것을 on 하겠다라는 소리고, 만약에 미점 필터 온을 false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걸러진 값을 다시 해제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제가 아니라 그 정보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미점 필터 온은 true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달라요. 필드명이 숫자 형태냐 아니면 텍스트 형태냐 날짜 형태냐에 따라서 프로시저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숫자는 그냥 필드명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필드명 앞에 큰 따옴표, 는 뒤에 작은 따옴표, 다시 큰 따옴표, 그 다음 다시 뒤로 컨트롤명 뒤로요 %를 이어 쓰시고 큰, 작, 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여러분들 액세스를 다루게 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디가 큰 따옴표가 들어가고 어디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고 어디를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소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아시게 되면 날짜는 쉬워요. 날짜는 작은 따옴표 들어가는 자리에 그냥 샵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에 이 필드명이 이제 숫자인지 날짜인지 문자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해당하는 폼의 레코드 원본, 즉 쿼리냐 테이블이냐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코드 원본이 쿼리이면은 다시 그 쿼리에서 해당하는 필드명을 찾아서 다시 그 테이블로 들어가서 데이터 형식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쿼리가 아니라 레코드 원본이 바로 테이블일 때는 조금 더 편해요. 이 과정, 앞에 있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고, 바로 해당하는 테이블로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를 눌러 데이터 형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연습을 해야 수영쌤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해당하는 필드가 숫자인지 날짜인지 뭐 텍스트인지를 파악하려면 레코드 원본을 뒤져봐야 되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미점 필터는 씨앗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자였었습니다. 문자 텍스트였고요. 그리고 또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ke 별이라는 걸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씨앗명 like, 작은 따옴표의 별 큰 따옴표예요. 즉 여기 별 앞으로 작은 따옴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로 컨트롤명 뒤로는 큰 따옴 별 작은 큰 따옴이고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밑점 필터 오는 true까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순서를 보면은 씨앗 정보 찾기라는 이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찾은 것이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라는 것을 봤더니 테이블에 씨앗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씨앗을 봤더니 얘네들은 우리가 씨앗명이라는 필드 이름이었고 텍스트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씨앗명 그래서 텍스트구나. 그래서 큰 땀, 작은 큰 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을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구문이 있습니다. 밑점 레코드 소스는 큰 따옴표 select field from 레코드 원본 where 레코드 원본으로부터 찾을 필드명, 그리고 다시 %,
폼에 입력할 칸의 컨트롤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점 recordset 클론점 find first 필드명은 컨트롤명 밑점 북마크는 밑점 recordset 클론점 북마크다. 이런 공식을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액세스를 계속 내가 공부를 하실 거다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건데 처음 이거를 강의를 접해 보시거나 하면은 수영쌤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밖에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 좀 이거는 액세스를 다뤄보고 요쪽 조회 파트를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요가 무슨 구문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 자체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번외로 ADO 개체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여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거 있죠. 필터, 그 다음에 리코드 소스, 리코드 셋 클론 이렇게만 여러분들 외우셔도 되고, 아까 앞에 두 커맨드 개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문이 들어가는지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O는 여러분들 파트는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입니다. 자, 3번 문제가 지금 이벤트 프로시저가 있고 여기는 매크로가 있는데요. 매크로 작업할 때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매크로 이름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만들기에 매크로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where 조건문이 들어가요. 요 where 조건문을 여러분들 잘 공식을 아셔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텍스트 학번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려 되어 있고, 학번 필드의 값이 텍스트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 정보를 표시하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조건문 공식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 필드명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학번 필드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번 필드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는 대괄호 폼즈 느낌표, 그 다음에 현재 폼입니다. 현재 폼은 봉사 내역 입력이죠. 그래서 봉사 내역 입력이 들어갔고, 그 중에서 txt 학번, 즉 이게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명입니다. 이 순서대로 들어간 것이 where 조건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박스를 표현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함수를 작성했을 때 여기 보면은 메시지 박스라고 아예 플레임을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 함수 추가할 때 우리가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msg box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메시지 박스라고 다 플레임을 칠 필요 없이 MSG 박스라고 타이핑을 해도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 또 주로 여러분들 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여는 거, 그 다음 오픈 폼을 여는 거, 메시지 박스 아까처럼 MSG 박스를 띄우는 거, 에이프리 필터 걸러주는 것들이 출제를 주로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함수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요, 모두 이벤트 프로시저, 즉 프로시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매크로 함수를 프로시저로 바꿔서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제가 이거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딱 교재에서 매크로로 풀으세요 해서 매크로만 풀고 땡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로 풀어봤던 것을 같은 문제였죠. 아까 이 문제 학번은 폼주 요거를 프로시저로 구현하게 되면 두 커맨드 점 오픈 폼, 내가 열 폼은 재학생 관리라는 폼이고요. 사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넘겼고,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학번은 텍스트 학번이랑 같다. 요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학번이란 자체 필드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보니까 텍스트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땀, 작은 큰 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꼭 한 번씩 변환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커마 1급을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합니다. 왜냐면 내가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크로 프로세스는 이런 거였지만은 이거를 프로시저 프로세스 이런 거였구나, 솔직히 이것이 같았구나, 대신에 출제한 사람이 매크로를 하라 했거나 프로시저를 하라 했거나 그 차이만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매크로로 된 것을 프로시저로 해보시면 되고요. 거꾸로는 가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시저라는 것이 더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시저로는 구현할 수 있지만 매크로로 구현 안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에서 프로시저는 다 구현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변경해서 풀어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매크로 함수를 작성했을 때 이 where 조건문 있었을 거예요. 이 where 조건문하고
프로시저에 있는 외울 조건문 작성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C1명 like C1명의 일부만 입력을 해가지고 폼즈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에서 텍스트 찾기라는 것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내가 프로시저로 가게 되면은 C1명 like 작은 따옴표 별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 외울 조건문의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냥 C1명 like 큰 따옴 별 큰 따옴인데요. 이거를 프로시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큰 따옴표 C1명 띄고 like 작은 별 큰 따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C1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갖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큰 따옴표로 감싸서 별로 이렇게 에스테리스크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아래 사진 이 캡처를 통해서 파악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캡처를 뜨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이고요. 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쿼리나 프로시저 문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쿼리에서는요, 선택 쿼리 문제, 매개 변수 쿼리, 크로스탭 쿼리, 불일치 검색 쿼리, is null이라는 걸 활용한 쿼리, 삭제, 업데이트, 추가 쿼리,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쿼리 문제는 완성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답 여부가 파악이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얘는 지금 매개 변수 쿼리고요. 매개 변수를 뭘 쓸지 말이 적히면서 옆에 완성본까지를 줍니다. 그래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로 감싸서 멘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멘트가 검색할 C1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멘트가 앞뒤로 대괄호로 감싸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답이 얘입니다. like 큰 따옴표 별 큰 따옴표 일부를 포함시키겠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검색할 C1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이것이 멘트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 큰 따옴 별 큰 따옴표를 닫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문제 중에서 보면 판매 단가 10%, 판매 단가 20%가 있죠. 이 퍼센트가 안 적히기 때문에 반드시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10%는 0.1, 20%는 0.2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소수점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 작성할 때 유의사항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금 쿼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선택 쿼리로 제가 그냥 유형을 좀 바꿔봤는데, 요약 버튼을 클릭해서 함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요 요약을. 그래서 전 요약 눌러서 함수를 묶을 걸 합계로 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필드가 만약에 입고 수량이 합계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럴 땐 절대로 이 필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요약해서 합계로 해놓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뭐의가 나와요. 뭐뭐의 입고 수량이면 입고 수량의 합계. 그래서 뭐뭐의라고 적혀 들어간 것들은 여러분들 필드명을 절대로 이거를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해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정하시면 틀려요. 그럼 두 번째, 크로스탭 쿼리 유형이 있는데, 크로스탭 쿼리 제작을 하실 때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쿼리가 지금처럼 테이블은 4개나 쓰죠.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을 쓰게 되면은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이 안 돼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내가 쿼리나 테이블을 1개만 써서 만들 때고요. 지금같이 테이블을 하나, 둘, 셋, 4개를 써서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이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불일치 검색 쿼리가 있어요. 그 작성할 때 우리가 나딘이라는 이제 예약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딘이라는 또 예약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쿼리 마법사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나딘이라는 구문은 이렇게 씁니다. 나딘 괄호 열고 select 찾을 필드명 from 대상 괄호 닫고 이런 형태를 써요. 그래서 이 구문도 반드시 암기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is null 이라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is null 이라는 걸 사용하실 때 실제 필드명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만 적용되는 필드명은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학과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학교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쿼리라고 했는데요. 학교랑 학과라는 테이블을 열어봤더니 두 개의 테이블이 중복되는 그 필드가 학교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코드 갖다가 is null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말 그대로 is null 비어있다는 소리인데 뭐가 비어있냐? 우리는 이 학교 코드가 비어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서로 동일한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코드를 넣기만 하고 표시를 안 하셔야 실제 완성본에도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조건식으로만 쓰고 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으로만 적용되는 필드명은 표시하지 않도록 체크를 풀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 아까는 프로시저, 얘는 지금 쿼리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시저랑 매크로 쪽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제적에서 보면은 우리 쿼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쿼리 뭐 두 문제에 프로시저나 매크로 둘 중에 하나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프로시저나 매크로가 다시 한번 처리 쪽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폼에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 단추가 있었나봐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을 누를 때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정렬이 오름 차순으로 정렬되게끔 하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게끔 한대요. 그래서 폼에 older by on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밑점 older by는 뭐뭐뭐 dsc 밑점 older by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older by on은 true. 즉 내가 마지막 문구는 정렬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는 정렬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세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SC라고 한다는 것은 내림 차순이고요. 오름 차순은 ASC로 표현합니다. 대신에 오름 차순은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름 차순으로 알아듣는 거고요. 이거를 매크로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 그러면 오름 차순은 Salt as Sen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림 차순은 Salt as Descending. 그래서 이 명칭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프로시저에서는 ASC, DSC라고 쓰지만 매크로에서는 오름 차선을 Salt as Sending, 내림 차선을 Salt as Descending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이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제 두 커맨드 게츠를 써서 메시지 박스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메시지 박스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얘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만 폼을 닫는 그런 유형인데요.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dim a 변수라는 걸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이 는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반드시 변수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 박스를 썼을 때 괄호를 여셔야 됩니다. 이거 안 열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엑셀에서는 그냥 msg 박스 그 다음에 한번 띄고 큰 땀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데 엑세스는 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변수가 써지면서 괄호가 들어갔다는 뜻은요. XSS만 보통 많이 적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를 삽입해서 가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프로시로 나온 거는요. 두 커맨드 게시에 보면 run SQL이라는 문이 있어요. SQL 문인데 SQL문은 run,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insert, update, delete로 세 부분으로 보통 우리가 구별을 지어요.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는 필드명이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즉 아까로 얘기하면 문자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날짜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샵, 다시 큰 따옴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명을 각각 구분을 했었는데 run SQL문 같은 경우는 따로 구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얘만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insert 문을 하겠다. do command.run SQL 큰 따옴표 insert into 추가할 테이블명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각각의 필드명들을 쭈르르 나열을 하고요. 괄호 닫고 values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필드명에 해당하는 컨트롤명을 나열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맨 마지막은 밑점 리커리 현재 폼의 데이터 원본을 갱신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제가 인설트 문하고 딜리트 문하고 업데이트 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놨으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종종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놨다가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갖다가
구문만 아시면은 대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놓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거는 제가 미점 리커리 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능력 1급 실기 시험을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 액세스 편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료가 유익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사항이나 혹시 또 그리고 뭐 기타 피드백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